네, 여기는 지금 바람이 몹시 부는 추운 날, 여기 오리동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리동인데요. 여기는 참 저한테는 추억이 많은 동네고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떤 집인지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고 멘트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음식이 나와버렸어요. 여기는 중국집입니다. 여기에 오게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음식이 나왔어요. 이 간짜장입니다. 여기 간짜장의 특징 순수하게 양파즙에다가 볶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느끼함이 없이 아주 깔끔하다고 하는 게 매력이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일단은 달지 않아서 좋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면발도 아주 쫄깃한 게 좋네요. 그 옛날 짜장이라고 있죠? 약간 그런 식인데 그렇다고 뭐 닝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카라멜 같은 걸 안 넣은 것 같아갖고 불맛이 싹 올라오면서 상당히 깔끔한 맛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탕수육도 나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탕수육 먹어봤었는데 탕수육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보면 고기가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일식 그 돈가스 잘하는 집 가면은 고기가 진짜 진심인 돈가스 있잖아요. 고기가 살아있어요. 냉동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반죽해서 등심에다 한 건데 흔히 말하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 겉바 촉촉은 아니에요. 어느새 세 번째 음식까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고추 잡채. 일단 살짝 매콤하고요. 고추 잡채를 고추로 안 하는 거는 어디 가나 드문 일인가 봐요. 이게 참 항상 저는 신기했거든요. 왜 고추 잡채인데 고추를 안 넣지? 항상 피망향 같은 걸로 하는데 매운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근데 어느 집 가나 똑같더라고요. 살짝 불맛이 올라오면서 매콤함이 올라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만 좀 다투시면 안 될까요? 지금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공동의 공간이잖아요. 아무튼 고춧가루를 좀 첨가를 했고 뭔가 아쉬운가 했더니 이게 없었어. 이걸 빼먹은 거야. 넌 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역시 꽃빵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일단 오늘 시킨 음식 세 가지를 맛을 봐서 다 봤어요. 이 집을 오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집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제 영상 보면은 중국집 영상 올리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중국집 셰프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 계속 자기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마다 계속 동종업계 중국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은 맛이 어떤가, 저 집은 맛이 어떤가 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또 여기 소문을 듣고 오셨다가 여기 맛있다 생각이 들어서 뭐 인스타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괜찮다고, 맛있다고. 그래서 하고 지난번에 한번 밥사차 먼저 한번 왔었고요. 괜찮더라고요. 맛있고. 그때는 탕수육하고 짬뽕이나 짜장 세 가지만 먹어봤는데 오늘은 고기 잡채까지 추가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 셰프의 소개로 이 가게를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있죠. 금코. 곳곳에 금코라고 돼 있어요. 금코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금코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코를 푸시면 옆에 분이 싫어합니다. 코는 화장실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금코. 코 고는 게 아니라 코 푸는 거 금지. 근데 식당에서 짬뽕 같은 거 먹으면 매운 음식이나 국물 음식 먹으면 이제 사람의 콧물이 아무래도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냥 코를 팍 풀어보시는 분 막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같이 밥 먹으면서 좀 짜증나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금코라고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짜장면을 먹을 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짜장면을 먹을 때는 꼭 고춧가루를 뿌려 드시더라고요. 저걸 왜 뿌려 먹을까?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서 저도 이제 뭐 어르신 나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뿌려서 먹거든요. 왜 뿌려 먹는지 알게 됩니다. 매운맛을 뭐 좋아해서 단순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뿌려볼게요. 꽤 많이 뿌려볼게요. 자, 이 정도 뿌려볼게요. 이 짜장 자체가 깔끔해지면서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뿌려 먹진 않고요.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막판이 되면은 거의 다 먹었다 싶을 때 이거 뿌리면은 새로운 음식을 또 하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들 짬뽕 좋아하시죠? 뭐 짜장이 먼저냐 짬뽕이 먼저냐, 아니지. 나오는 게 먼저지. 그게 아니라, 말에 실패했네. 그게 아니라 짜장을 주문해야 될 것인가 짬뽕을 주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민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10대든 20대든 아니면 60대든 80대든 똑같습니다. 다 고민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있잖아요. 짬짜면이라고 해서 그릇이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짜장 주고 한쪽은 짬뽕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거 있는 집도 덜어 있기는 한데 유행이 좀 지났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짬뽕 무지하게 먹었어요. 수백 그릇 수천 그릇 먹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짬뽕이 별로더라고요. 여전히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매운 게 싫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우동을 시켜요. 기사 식당에서 먹는 그런 우동 말고요, 중국집에서 먹는 우동, 그게 훨씬 해장이 잘 되고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술 먹고 나면은 다음날 무조건 짬뽕이나 매운 라면 같은 거 먹으면서 가보자 해장된다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해장되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해장은 안 돼요. 우동처럼 차라리 부드러운 게 진짜 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왜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지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왜 짬뽕을 안 먹고, 그러니까 매운탕을 안 먹고 맑은 지리탕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동을 먹게 되는지, 그때는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20대 30대한테는 그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듣지 않아요. 자기가 때가 되면 느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고르는 방법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전과 다르게 먹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갖고 고춧가루 얘기를 꺼내본 겁니다. 이렇게 식생활에서도 입맛이 바뀐다 그러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예전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싫어해지고 아니면 잘 안 찾게 되는 그런 음식도 많아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여간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요, 새로운 짜장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짜장에 양파즙에다가 볶았다고 하더라도 고기 넣고 먹에다가 확 불만 내서 볶아야 되는데 느끼함이 1도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부분을 고춧가루가 끝에서 탁 잡아줘요. 네, 어느덧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는 지인 셰프의 소개로 여기 이곳에 오게 됐고요. 오늘 처음 온 곳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왔었고 괜찮아서 여긴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와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먹어봤던 음식 다 먹어봤어요. 그 간짜장도 지난번에 먹었고, 그 다음에 그 탕수육도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오늘 두 개는 다시 한번 똑같이 주문했고요. 추가로 고추 잡채를 주문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이템을 먹어봤는데요. 여전히 뭐 이미 먹어보던 두 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아까 제가 좀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탕수육의 맛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심이에요. 진심. 이건 진심 탕수육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기존에 다른 탕수육 잘한다는 집들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여기는 딱 그냥 느낌이 진심이에요. 고기가 진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더 이상 무슨 가장법이나 아니면 비유법이 필요할까요? 그냥 진심이라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와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진심이란 게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탕수육은 그랬고요. 고추 잡채도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간짜장은 진짜 왜 이 집이 유명하고 장사가 잘 되는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유린기. 제가 유린기 좋아하거든요. 유린기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서 먹다 보니까 제가 또 먹방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하고요. 이렇게 진짜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많고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알려주신 그 셰프님께도 여기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오늘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중국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요나라. 아닌데? 사요나라는 중국말이 아닌데? 뭐죠? 제가 중국어는 좀 너무 문외한이라 죄송합니다. 바이바이. 이건 중국말인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엔 중국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직접 못 쏘고 배달만 하는 것도 있고, 뭐 홀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홀만 있고 배달을 안 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느 집이 좋다 말다 이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에는 중국집이 주방장이 모든 음식을 다 할 줄 알았어요. 짜장면부터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지만 잘 못 먹어봤던 중국 음식들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렇게 모든 요리가 다 되는 중국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짜장, 짬뽕, 탕수육, 뭐 라족이나 아니면 뭐 깐풍기나 뭐 아니면 크림새우 그 정도까지. 요리는 한 세네 가지. 그다음에 식사료도 한 세네 가지. 그래서 메뉴판을 보면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솔직히 셰프나 주방장이라고 할 수 없는 집, 거의 그런 집은 배달 전문점이 많은데요. 일종의 밀키트라고 하죠. 다 돼 있는 거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몇 가지만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메뉴는 똑같아요. 첫 번째랑 메뉴는 똑같은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다 구비해 놓기도 어렵고 그런 음식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찾는 음식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는 제대로 하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그럼 두 가지 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배달 어플로 막 시키잖아요. 잘 주문하셔야 돼요. 그냥 뭐 싸다, 뭐 괜찮다, 뭐 그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이 주방장이 아니에요. 그냥 밀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집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든 중국집을 다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중국집 되게 많아요. 제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고 그냥 거의 성의 없고 밀키트로 하는 그런 집들이 거의 다예요. 그걸 잘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밀키트 시켜 먹을 것 같으면 마트에서 밀키트 사갖고 직접 해 먹으면 되죠. 뭐하러 돈 더 주고 배달료까지 줘가면서 시켜 먹습니까? 밀키트 어렵지도 않은데 하라는 대로 하면 5분 안에 모든 요리 뚝딱 완성되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중국집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잘하는 고깃집, 뭐 잘하는 감자탕집, 잘하는 순댓국집 이런 거는 둘러보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잘하는 중국집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그 괜찮은 집을 하나 알게 돼서 그것도 참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